대선 기간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계산이 이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복잡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특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수사기관들이 계속 경쟁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든가 나머지 이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그렇죠.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계엄이 어떻게 계엄 준비가 됐고 실행하려고 시도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은 사실은 지금 이제 별로 할 게 없어. 왜냐하면은 중요임무 종사자를 다 기소하고 재판에 지금 회부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유지에 검찰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오히려 폭동의 배후를 찾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면 내란 특검 안에도 외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 일종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최상목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가고 국민의힘이 버티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상황에서는 내란 특검이 가동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거부권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선 국면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계속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게 특검법이 그때까지도 최상목은 계속 버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국민의힘은 더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부터 쉽지가 않아요. 뭐가 나오기 이게. 시작하냐면 특검 피로감 프레임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되는 특검 계속 예를 들면 하자가 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론적인 평가인데 민주당은 참 무능해. 과격해. 지금 그런 이런 얘기를 프레임을 막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하면 과격한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특검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몰고 가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 니네들은 맨날 특검만 주장하면서 다른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완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어쩌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밝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기 대선이 온다고 하더라도 단죄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미래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민주당이 계속 단죄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돼서 민주당 정부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새 정부니까 그냥 놔두고 검찰한테 놔두고 재판 그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과거 일은 좀 덮고 경제에만 집중하자. 안정과 화합이 우선시 된다. 뭐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지상파도 그럴 거고. 이재명의 복수가 그렇게 두려우면 이재명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전 정권 수사나 이런 것들 못하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지으면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여론의 압박은 계속 이렇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뭐 이재명 아닌 후보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 해도 되나? 그러면 다 그냥 정적 싹 훑어가지고 다 보복하듯이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적의 프레임이 아니고 이거는 진실을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보통 합리적 반 동안. 생각을 하는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보수는 아마 이 기세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미친 듯이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의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굉장히 제일 칼럼 중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한국일보 강철원 사회부장이 쓴 칼럼이에요. 강철원 지금 사회부장?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 경찰도 멀쩡히 수사 잘하고 검찰도 뭐 수사하는 것 같지 않냐? 뭐 공수처도 수사하고 새 기관이 혼란을 주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게 쑥 빠져가지고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안 와도 잘 굴러가더라.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어찌 보면 벌써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 상태는. 눈치 안 보고도 가는 거야. 그렇죠. 눈치 안 보고 어찌 보면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이
스스로 윤석열은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의 바람이 쓱 하고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민주당이 너무 그렇게 막 정치적 부담을 져가면서 힘들게 가지 않아도 어찌 보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쓱 하면서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다 풀어줄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수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쥐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더 경쟁하면서 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선 치르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런 국면은 이런 국면대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단 특검과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예고가 나오는 대로 뭐 이달 말에 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뭐 31일 날 한다 뭐 며칠 날 한다 지금 말이 많은데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지금 뭐 그렇구나 그러면 뭐 대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뭔가 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의결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가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특검을 또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 국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 내란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하던 거 요거 두 개는 뭔가 매듭 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네.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그리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장기간 얘기를 해온 것인데다가 말씀하신 이제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부터 뭘 했느냐 등등의 문제도 사실 김건희 특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런 그렇지. 문제들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것도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최상병 특검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만 중간에 이종호 씨가 등장함으로써 이거는 가다가 이제 만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이런 것도 사실은 김건희 특검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 범위를 이제 뭐 여기에 넣느니 마느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걸 축소하자는 중에 이제 뭐 국민의힘의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상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게 범죄에다 들어가는 김건희에 관한 혐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이 윤석열 정권에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짓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대선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환경과는 이제 별개의 어떤 문제로서 거기까지는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여기에 연관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품어 안을 건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을 올릴 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있을까? 쉽게 거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탄핵 결정이 3월 초에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2월 중순쯤이나 이때 해버리면은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먼저 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 뭉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검찰한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명태균 문제는 어찌 보면 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걸 특검으로 가지고 오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세트로 묶으면은 아예 통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도 그렇고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거부를 못해 저거. 그렇지. 어떻게 거부할 거야? 대선이 바로 코앞으로 오는데. 이것만 먼저 뜯어가지고 먼저 특검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검찰이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다시 집권하고 확인하거나 들여다봐도 된다. 그런 거는 그걸 잘 좀 구분하면 집권하고 나면은 검찰이 말을 들으려나?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수단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스르지 않아도 행정부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격상으로 이전에는 모든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특검에서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는 걸 생각했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뜯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 문제 지금 못 건드리잖아요. 국민의힘 눈치 보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더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 안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는
유승민의 대선 국민으로 들어가면 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승민, 한동훈, 뭐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찌됐든 극화되어 있는 국민의힘을 견제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넓히는 작업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계라든가 한 10명 남짓이나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몸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몸 풀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계로 분류되지 않아도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포함 안을 만큼 정도 되는 내용으로 특검을 만들거나 움직여가면 뭔가 이 공간에서 그냥 꽉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다. 그들을 품 안으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